뉴스를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야? 뉴스를 하고 싶은데 경찰 왜 없어?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발리스의 섹시 개념녀 섹개념 곽현아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한열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한열 스튜디오 경비 담당 형님 기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루스 지성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 피부도 지성인 서혜성입니다. 방금 서혜성 교수님은 네. 근데 저는 순간 자기가 누구지 까먹었어. 약간 느꼈어 나도. 느꼈죠? 그러니까 그만큼 네. 자기보다는 남과 사회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네. 오프닝을 해봤는데 네네네. 실례지만 누구신지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네네. 그분의 가슴에 담고 있는 얘기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건희 회장은 학문 탄압 중단하라. 아니, 이건희 회장이 학문을 탄압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 이게 발음 똑바로 하세요. 학문 아니에요. 학문. 발음은 똑같습니다. 학문. 그런가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학문이야, 이 사람이. 아, 그래요? 혹시 수학 전공한 사람 아니야? 수학. 예, 발음은 똑같습니다. 발음은 학문입니다. 학문이요? 근데 나 여튼 자음접변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요새 자음접변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리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근데 저희가 예. 지난주에 도올 김용옥 선생 특강, 시국 특강 해주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또 뭐 사소한 특종 하나 있잖아요. 난리가 났었다고요. 저희요 그거 아세요?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팟캐스트 네, 쥐약. 네. 거기서 저희가 다운로드 수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일단 박수. 이게 그냥 네. 이번 주만 그런 거야. 낙검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1위를 하겠어요. 곽현아 때문에 그런 거 아니? 곽현아 때문인가? 아니야. 미모. 낙검수 확 밀려났던데 이제. 아니야. 나 그거는 조중동에서 지금 제기하는 음모는 있기 때문에 네네네. 낙검수가 원래 1위인데 지난주만 저희가 우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아니 그거 이 우발적인 게 네. 계속 지속되면 저희가 1등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그 팟캐스트를 서열화시키면 안 됩니다. 네, 똑같은 그렇습니다. 네. 동질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근데 저희가 1등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발뉴스 8회 어떤 내용을? 네? 도울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강연하셨는지 좀 그것도 안내를 해주셔야죠. 네네네. 그 방송 안 보신 보신 분들은-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지 우리가 정이라면. 그런가요? 그래도 그렇지 근데 않죠. 그 저희 도울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선거를 앞두고 많은 지식인들이 어느 캠프에 가거나 약간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도울 선생님이 그런 거 무관하게 한번 보면서 얘기해. 역사 카메라와 무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철학자로서 시대의 안목을 짚어가면서 이 지금 정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 깊이 있게 그러면서 쉽게 해주고 있는 강연 내용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미없게만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네. 게다가 재밌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유성원입니다. 유승환 네. 박사. 예. 박사님. 그때 수염은 왜 기르셨어요? 수염 완전 잠시 뒤에 매력적이다. 나옵니다. 수염 왜 기르셨는지. 이상호 기자. 네. 도울 선생님께서 강연하고 가셨는데 네. 도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만 돌. 요 내용도 3부에서 도울이 어떤 내용인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좀 신속하게 전해주시죠. 우리 왜 이렇게 매주마다 풍성한 거예요? 풍성해. 완전 정말. 볼륨감 있어. 대박. 콘텐츠가. 난 또 깜짝이야. 자, 근데 그럼 이쁘다. 요거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수시로 해줘요. 수시로. 요걸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네네네. 어우, 자, 진짜 자 새콤맞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발뉴스 8회 1부에서는요. 오늘 삼성 상속 재판 중계를 저희가 또 준비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에서는 이미숙 소송 관련 이상호 기자가 서초경찰서에 출두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리고요. 암행어사 출두가 아니라 네. 피의자 출두. 네, 출두, 이거 출두. 네, 그리고 2부에는요, 균형화 전략과 청와대 비선 녹취록에 관한 내용이 MBC 2580에 저희 드디어! 나왔대요. 드디어 그러니까, KBS 중에서 M만 MBC만. 네, 이야, MBC만. 네. 그러니까 저희 MBC. 공중파 입성한 그 동영상, 예.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증거로 저희가 다이다이로다가 처리하겠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또 화려한 인터뷰도 준비돼 있죠. 네. 8월 18일 대한문에서 열린 공정작가의 의자놀이 북콘서트 그리고 들국화 공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것도 있어요. 뭐? 나의 은교 서혜성 교수님의 3분 직설 네, 준비돼 있어요. 혹시 서혜성 교수님 핸드폰
번호 알고 계세요? 아유 알지. 이제 우리 아는 아는구나. 사이인데. 이제 아니 계속 알아. 뭐 알려달라고 그랬다 잊어버렸다 그러고. 아니야. 이제 알아요. 이제 밤에 막 12시 넘어서 문자 보내려고. 그래야 음조가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유리창 앞에서. 자 그러면 자 네. 5초 드리겠습니다. 두 분 한번 마주해 보세요. 잠깐. 시사사상 처음으로 네. 자 두 분 표정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거봐 이게 감정이 없어 케미칼이 없어 케미칼이. 자 좋습니다. 음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3부 3부는 저희 또 삼부는 손승 교수님이. 은교래매 또 언제 또 자그만치 네. 389일째. 389. 네, 365일이 아니라 네. 365일을 넘어서 네. 성균관대학교에서 저 여기 한번 보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유승환 박사, 한국의 비정규직의 꽃 시간 강사의 비애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특히 삼성에 의해서 학문을 어떻게 탄압받고 있는지 학문을 자꾸 재미없죠 지금 학문 이러는데 내가 모를 줄 알고 아, 내가 다 알아 지금 학문 탄압이라니까 지금 즐기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걸로 한번 네. 저희가 큰 웃음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네. 역시 우리는 보도는 하겠습니다. 네. 뉴스는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네. 이거 거의 생방송이에요. 오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선이 아니라 삼성과 네. 유산상속 제4회 기일이 있었어요. 삼성과 유산상속 재판 중에 그 참 말 많고 탈 많고 저희가 아픔도 있었습니다. 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삼성 가족들이 벌이고 있는 유산 재판 오늘이 벌써 4번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벌써 4개월째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러네요. 야, 처음 시작할 때는 봄이었는데. 봄이었습니까? 이제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쳐서 지났으니까 이제 가을. 그런데 사실 오늘 재판이 3시 반에 끝났어요. 1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 지금 시간이 7시입니다. 어둑어둑해서 우리 김상봉 교수님 예쁜 얼굴이 어떻게 잘 나오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상봉 교수님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3시 반에 근사하고 재미있게 녹화를 했는데 저희가 열악한 가운데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지금 저희가 부랴부랴 해질 무렵에 이 법원을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일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이거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우리 이상호 선생님 대신해서 꼭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이 선생님 원래 그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이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 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이선님 상황이 지금과 같은 어떤 정치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이런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런 사단도 이렇게 생기네요. 근데 좋은 때가 오겠죠. 저는 이거 세웅지마라고 세상 모든 일이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이상호 기자님 여러분 많이 응원하시고 또 격려해 주세요. 저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와서 그저 소풍하듯이 왔다가 가는 사람이지만 이걸 붙들고 여러분들한테 이 추악한 우리 사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싸우고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참 웃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울지 마시고요. 좋은 시절이 꼭 올 겁니다. 우리 역사도 그랬던 것처럼. 자, 우리 이제 속상한 거 접고 얘기 또 이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오늘 제가 사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4번째였는데요. 오늘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추잡한 참 제가 볼 때 내가 언제까지 이따위 재판을 방청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날이었어요. 참 오늘은
여러 가지로 참 참담하더라고요. 제가 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선생님. 약간 수습하시라고. 여러분 보통 이게 이제 뭡니까? 왜 공동 상속 재산을 너 혼자 이렇게 차지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이건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주식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상속 분할 청구 소송인데요. 대개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혼자 이렇게 공동 재산을 침해한 사람이 나 침해한 적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재판장에서 의뢰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 재판이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것이, 피고가요 원고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그래 나 25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너희들 재산을 내가 침해했다, 어쩔래? 라고 말을 하는 게 지금 피고가 변론이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스케치성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오늘도 아주 불꽃 튀는 혈전이 있었어요. 원고 측에 대해서 피고가 니들 컴맹이냐, 차명 자산으로 이미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건데 이제 와서 니네 왜 난리냐, 이런 식으로 컴맹이라는 얘기까지도 공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8월 13일에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삼성 특검 기록을 열람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법정으로 송달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을 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측, 이맹희 씨 측에서 너무나 자료가 많으니 이 기일을 한번 연기를 하자, 재판 날짜를 보고 들어와야 될 테니까. 그런데 최초에 이제 이건희 씨 측에서 합의를 해줬다가 번복을 했나 봐요. 여하튼 그래서 오늘 사실 특검의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재판정으로 특검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얘기들, 다시 법리적인 얘기들이 반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라는 원본이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 측에서는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를 했었다라고 해서 그 원본을 오늘 제시를 했는데, 원고 측, 이맹희 씨 측에서 도장이 있긴 있는데 그 도장 우리 찍어준 적 없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게 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 참 우스꽝스러웠던 것이, 피고 측에서는 재산 분할, 그러니까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여기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원고 쪽에서는 우리는 찍어준 적 없다. 그러니까 또 이제 피고 측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가 도장을 도용했다는 거냐 라고 하는데, 여러분 남의 도장을 자기 것도 아닌 걸 파가지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찍으면, 특히 재산이 관계된 이래서 팔찌 차야죠, 은팔찌. 그거 은팔찌 짜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법도 없고 뭐도 없고 보고 있으면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오늘 저희가 몰랐던 그런 기일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변호사 집단들 간에 알력이 있었던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피고 측에게 재판장이 묻기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원고가 두 가지다. 근데 두 가지 원고가 상충되고 모순된다. 하나가 25년 전에 아예 이제 25년 전에 이제 이병철이 사망했을 때 차명 주식을 이건희가 혼자서 다 공동으로 상속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다 이제 점유, 독점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공동 상속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투는 거냐? 상속 침해했다 말았다. 그다음에 상속 공동의 권리를,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 시효가 지났다 말았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한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다른 한 부분에서는 피고들이 뭘 가지고 왔는 거냐? 아까 우리 이상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고 하는 걸 도장 다 찍은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원본을. 그러면 이건 혼자서 이건희가 남의 공동 상속 재산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형제들이 다 모여서 합의하에 또는 협의를 해서 누구는 뭐 상속을 받는 걸로 하자라고 하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서류죠,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이건 합법적으로
합의에 따라 또는 협의에 따라서 그 결과 다 나눈 거니까 그렇지, 소송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 그냥 필요가 끝난 없어지는 거야 건- 이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묻기를 아니 그럼 당신들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뭘 가지고서 지금 재판장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건희 네. 피고 측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분할 협의서를 증거로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거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침해했니 말았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서류의 진위만 따지면 그렇죠.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가자는 거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이건희가 혼자서 이걸 다 자기 걸로 이렇게 횡령한 건데 독점한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의 합법성과 불법성, 그다음에 시효 이런 것들이 이제 따져야 되는 것이니까 도대체 둘 중에 어떤 것이 지금 당신들이 법정에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건지 나한테 좀 말을 해달라. 내가 헷갈린다. 대답이 골 때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몰랐는데 뭐 법률 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소송의 경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건희 씨 측 변호사께서 우리는 이 그 재산 분할 합의 각서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거를 주장하지만 저 상대편에서 차명 자산으로 관리됐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둘 다 하는 거다.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정에도 신자유주의적인 그 자본 가치가 이미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만 주장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이제 두 개의 어떤 논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말할 때는 저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궁색한 답변을 했는데요. 근본에서 보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처음부터 사실은 이게 일종이 아니죠. 비자금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재판장이 오늘 마지막에 물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병철이 남긴 그 차명 주식이 이건희한테로 건너갔다라고 하는데 이건희가 그걸 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점유 이전의 형태가 뭐였냐라고 하는 걸 묻더라고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니 여러분? 어떤 권리로 그걸 이건희가 가지고 있었냐? 이건희가 가졌다라고 할 때 어떤 권리로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 측에서는 재산 분할 합의 각서가 있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예, 그래 대답을 하니까 우리 똑똑하신 재판장님이 이러더라고요.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한참 뒤에 도장이 찍혔죠. 네. 도장이 찍힌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설령 그랬다 그걸 우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찍혀 있는 날짜는 훨씬 뒤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긴 주식 주권 그걸 이건희가 자기 걸로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어떤 법적인 권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하는 걸 물으니까 대답을 뭐라고 우물쭈물 두 번이나 같은 얘기를 해서 핀잔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한국 사회가 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이게 뭐 어디서 생기는 이 권한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 것인고 하니 이게 이병철이 남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주식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자기 거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걸 이번에는 이건희가 그거 이번에는 내 거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걸. 그럼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금융실명제가 엄연히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이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이렇게 차명 주식을 대주주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위배되어서 이거 상당히 심각한 위법 행위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늘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과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는 잠옷 궁금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부 불법이거든요, 이게. 예? 그때마다 이게 은팔찌 차야 될 일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그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내가 25년 전에 불법했다 메롱 어쩔래? 근데 10년 지나고 나면 이거 다 끝나는 일이잖아. 너희들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와서 난리법석이냐? 이게 법정에서 오고 가는 법리적인 공방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있자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입니다, 제가. 그 이상한 나라에
에도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그냥 사실 방송을 하면서도 선생님한테도 죄송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참담하고 비록 저희가 팟캐스트로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완성된 퀄리티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두운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들 조악하게 방송에 나갈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요. 정리해드리자면 다음 재판은 5번째 기일입니다. 9월 26일 4시에 대법정에서 열리고요. 9월 26일 4시입니다. 그때는 대상 재산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 좀 구체적으로 그 상속 대상을 놓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 특검 기록이 대거 넘어온답니다. 특검 기록 어떤 새로운 얘기가 있을지. 네. 예. 제가 두 눈이 기대가 빠지더라도 열심히 보고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중계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 한 달 뒤를 약속드리면서 저희가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방송 진행해 드렸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삼성이 좋아할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 약속드리면서 다음 달에 삼성 유산 소송, 추악한 유산 소송 5회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좀 내용이 짠하긴 한데 왜 좀 슬픈 느낌이 근데 아니 이상호 기자 왜? 근데 아니 울보 기자 되겠어 이러다가요. 아니 어두침침한데 또 이 영상 왜 이래? 침침한 데다가 울고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아니 나 진짜 원래 카리스마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이 발뉴스 하면서 완전히 찌질이 울보로 찍히겠어요. 아니 저희가 제대로 3시 반에 근사하게 녹화를 했어. 카메라 한 대, 마이크 한 대에 불과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장비라든가 그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편집하다 다 날린 거야. 완전히 날라가갖고 김상본 선생님은 지금 어디 가 계신지 모르지.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슬프잖아요. 이런 거 원래 삼성 재판 같은 거 중요하니까 MBC 같은 데서 막 1억짜리 카메라로 찍어서 탁 하면 근사한데 이걸 카메라 한 대 있는 것 같고 다시 막 마이크 한 대 가지고 또 이 옷 입고 더운데 가서 갔더니 또 어두워서 조명이 있어요. 조명도 없고 그래서 김상본 교수님한테 죄송하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언론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프지. 언론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솔직히 요만큼 쪽팔리지. 그래서 막 좀 제가 또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이상호 기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두 번 죽이고 담아내셨잖아요. 저기 그 마이크를 뺏겠습니다. 그 이상호 기자 여러분 사파리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본의 정글 속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본의 사파리를 헤쳐서 진실의 사자를 찾아다니는 이상호 기자입니다. 그리고 독재의 사파리를 동시에 헤쳐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방송국 이름 자체가 사실은 전두환 특별 취재팀이지 않습니까? 네네. 발음이 안 되려고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파리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그 사파리를 입고 이 더운 날 입고는 갔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사냥감이 뜻대로 포획되지 않았던 말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옷 없는 줄을 아시더라고요. 네. 사파리 이런 거 잘 모르시고 옷이 없나? 어떤 특친께서는 너 맨날 여름에도 그거 입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냥 이거는 뭐 특별히 의상 협찬도 안 받고 그래서 그냥 쭉 연결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문신 있는 줄 알았어요. 저 문신 없고요. 그냥 현장에서 이게 취재할 때 편해요. 뭐 주머니에 많이 들어가고 현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유승환 박사님께서 성균관대로부터 자본에 포위된 성균관대의 학문을 그냥 한문 하면 안 될까? 학문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시고 또 수염을 기르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죠. 그런 이유로 수염 기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나도 아니랄까봐 되게 아닌데요. 멋스러기는데요. 이럴까봐 우리 되게 이상호 기자. 걱정했잖아. 그럼 방송에 보도국으로 복귀하면 사파리 벗는 겁니까? 이상호의 사파리를 벗기자. 와 괜찮다 그거. 괜찮다. 그래서 이제 MBC 카메라 앞에 다시 서는 날 사파리를 벗는 거야. 사파리 벗겠습니다. 오케이 자, 약속. 야 좋습니다. 근데 그 김재철 사장이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 요원한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도새도 모르게 계속 꾸준히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계신 거예요? 네, 아직까지 계세요. 지금 물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앙코는 없으면 이게 끝나는 있죠, 겁니까? 있죠. 저희가 또 사실은 준비되어 네. 있는데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오셨을 거예요. 네. 이미숙 저희가 소송 관련 이상호 기자가 서초경찰서에 출두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원래 미인들하고만 소송을 합니까? 그거는 재미없는 질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리허설 할 때 고집을 그렇게 부리세요, 형님. 별로라고 아예 좀 아니라고 재미없으니까 그거 하지 않기로 끝까지.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대답을 저는 주로 추남이랑 했는데요. 이게 재미있냐고 답변이. 근데 되게 안 까먹는다. 자기 질문할 거를. 써놨어요. 여기 써놨어 진짜로. 미인 써놨어. 야 진짜 요거를 키워드만 적어놨어. 대학 교수가 뭐 한번 웃겨보겠다고 미인이라고 적는. 진짜 서혜선 교수님 잘못했습니다. 지성 담당인데 지금 코미디 담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웃기면 몰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진행. 나 좀 물어봐. 몇 번째 소송이에요 지금? 요런 걸 물어보란 말이야. 내가 이제 소송이 말만 형이라고 물어보 싫어. 우리 그렇습니다. 서혜선 교수 선생님 큰 형님께서 네네네. 지금 이제 소송 몇 번째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무슨 소송 뭐 컬렉터도 아니고 처음엔 제가 세지 않았어요. 근데 네네. 하도 막 기자분들이 세어봤어요? 물어봐서 내가 소송 서류를 다 꺼내놓고 세봤다. 네. 58번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 정도는 이런 살아있는 개그라니까 이게. 소송으로는 거의 환갑 나이네요. 그렇죠. 여하튼 뭐라고 해도 재미가 없어. 이제 좀 됐어요? 자, 제가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미숙 씨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억측과 추측 뭐 오해 많으실 텐데요. 저의 말이 100% 진실이라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에서 다녀온 이야기 함께 보시죠. 네, 8월 20일 저녁 7시 10분 전입니다. 이곳은 서초경찰서인데요. 소환 조사 받으러 왔습니다. 바로 이미숙 사건 때문인데요. 이게 이미숙 사건 파일입니다. 제가 이런 파일이 58개가 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8번째 송사에 휘말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미숙 씨가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백지연 앵커가 TVN에서 하는 인터뷰쇼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장자연 씨와 연관이 많고 책임이 있으니 이 여배우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회피하지 마시고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이곳 서초경찰서로 초대를 해주셨는데 허위 사실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문을 제가 인용해서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허위 사실에 의한 얘기한 게 아니라 판결문에 의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읽었던 판결문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연 씨는 결국 왜 죽었을까? 이미숙 씨와 유상호 씨는 장자연 씨 소속사 사장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갈등 관계에서 무언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장자연 씨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바로 저의 주장이 아니라 판결문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요일날 유상호 씨와 만난 장자연은 소속사 사장 김종승과의 불편한 관계를 말했다. 피고인은 유상호 씨인데요. 신용 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호야 스포테이먼트를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없어서 김종승 씨가 데리고 있던 유일한 연기자였던 장자연을 이적시키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미 능력이 없었다고 간주하고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승과 소송을 하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송선미나 또 소송이 예상되는 이미숙을 도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김종승을 압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마치 장자연을
도와줄 것처럼 말해서 장자연으로 하여금 김종승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에 이를 보관했다. 장자연은 자신이 김종승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유장호 씨가 도와줄 걸로 믿고 진술을 했으나 사실은 유장호 씨는 다른 목적으로 이 문건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그 판결은 송선미나 이미숙을 도와서 이미 소송 관계에 있었던 김 사장과의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장자연을 거짓으로 회유해서 문건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2009년 3월 1일 일요일인데도 유장호 씨는 이미숙 씨를 찾아갑니다. 이미숙 씨를 찾아가서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의 존재와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비밀인데. 그리고 이미숙 씨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세호라는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을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김종승을 야단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유장호 씨가 장자연을 돕기 위해서 짐승 같은 김 사장의 마수로부터 구해내주기 위한 순수한 목적만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판결에 따르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숙 씨가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유장호 씨,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유장호 씨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자신에게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장자연 사건을 이용한 정황이 있다라고 판결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숙 씨에게 책임 있는 구체적인 팩트로서 해명을 할 것을 권고한 겁니다. 저는 판결문에 나온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와서 다시 여러분들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10시 거의 다 돼가네요. 3시간 가깝게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장자연 사건이 갖는 우리 사회적 의미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그 당시 장자연 사건이 확산되던 그 시점에 경찰이 언론이 알기도 전에 이미 국정원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 문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그 시점이 신영철 대법관 인준 과정에서 야기된 판사들의 범란, 판사들의 어떤 그 민주적인 의사 결집을 막기 위한 정략적인 카드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상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발뉴스를 통해서 이미숙 사건 수사 그리고 앞으로 기소가 된다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발뉴스는 보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취재한 조사받은 내용대로 하자면 한국 언론에서 판결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고 또 인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판결문을 읽고 기사를 쓰는 사실 기자들이 많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럼 뭘 보고 쓰죠? 그게 중요한 법원 건데? 문짝을 보고 쓰나요 그럼? 난 다른 사람이 쓴 기사를 보고 쓰죠. 이렇게 싹 그러니까 긁어가지고 처음에 쓴 기사가 부정확하거나 의도가 깃든 기사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논문하고 비슷하네. 논문도 그래요? 논문도 그래요? 그러니까 문대성. 문대성. 문대. 예, 남 얘기는 우선 잠깐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미숙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해석은 뭐 자유롭게 하더라도 1차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언론사들 하는 말로 팩트 확인인데 네. 이 취재 현재 이미숙 재판에 관련된 소송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에 이 정확하게 기자들이 그걸 인지하지 않고 있거나 내지는 뭔가의 의사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일단 외관상 보면 이미숙 씨가 연약한 여배우고 어머니고 아름다우시고 그다음에 장자연 씨의 문제 제기를 한 유장호 씨가 일견 뭐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판결문에 보면 분명히 유장호라고 하는 사람과 이미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 개인들의 소송 등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장자연 씨를 도와줄 것처럼 접근해가지고 만든 문서다. 유서가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만든 문서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요. 적시를 하고 있죠. 네. 그럼 그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럼요. 야, 그럼 그런데 이건 이제 이게 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요. 네네. 사실 이미숙 소송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건 이제 이른바 한국의 주요 언론사가 연루돼 있는 사건이고 네네. 조선일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재벌하고도 좀 일정 연관돼 있는 한국 이른바 부패한 지배 권력의 이른바 뒷이야기가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그 좀처럼 정면으로 파고들어서 금맥을 캐내듯이 할 수가 없고 자꾸 이제 애둘러 가면서 생기는 문제이고 이상호 기자가 왜 소송이 제기되는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의 기초에서 이 사실 자체를 다시 재구성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되고 한 기자로서 임무를 수행을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거기 소송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 무슨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취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판결문의 기초에서 또 그 당시 있었던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있는 굉장히 불행한 배우이죠. 장자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갔는데 그런 동정하는 마음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에 어긋나거나 하는 그런 얘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 팔이 대단히 무겁네요. 이렇게 들고 있다. 그런데 그 더구나 조금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당시에 신영철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정원 등을 개입시켜 가지고 어떤 그 정세를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은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아이고 저희가 네. 일부를 너무 볼륨감 있게 진행을 한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풍만했습니다. 네. 내용이요. 네네, 내용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요 정도 마치고 2부 지금 또 알차게 저희가 2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 났어요. 지금 2부 빨리 봐야 돼요. 네네. 네. 그 2부 가서 여러분들 함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